자, 안녕하십니까. 비대부장 김과장입니다. 자, 최근 시젠의 행보를 보면 시젠을 들고 계시는 주주님들 얼마나 답답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현재 1억 3,500 정도 투자하고 있고 이게 언젠가는 갈 거다라는 믿음으로 들고는 있지만 사실은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도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 어떤 테마주보다는 리오프닝주, 뭐 예를 들면 뭐 놀이동원, 면세점, 뭐 화장품, 숙박, 여행 이런 쪽으로 이제 다시 반등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아쉽게도 지금 새로운 변종이 나온다고 뉴스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시젠이 영업이익을 많이 달성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R&D라든지 M&A를 알아보겠다고 얘기하는 것들도 지금 주가에는 아쉽게도 녹아들지 못한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시젠 같은 경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재미를 볼 수 있는 구간이라기보다는 숨 고르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만큼 더욱더 우리가 지금 매도를 쳐서 이 손절을 할 것이 아니라 당분간은 시즌이 아닌 다른 종목들로 눈을 좀 돌려서 스트레스를 다른 데로 좀 푸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섹터의 종목들이 돌고 돕니다. 그리고 실적주는 결국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겠지만 코로나에 대한 테마는 사실 사라졌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리오프닝주라든지 시장 전체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테마는 이제는 조금 희석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시젠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들이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사실은 변함이 없고, 과거처럼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것들 아무것도 지금 보여준 게 없죠. 그 말은 한 번 더 반등이 세게 올 수 있는 타이밍은 틀림없이 온다는 건데,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도 계속적으로 중간중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수익들 1억 3,500 여러분한테 공개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올라가고 할 때마다 한 번씩 또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같이 힘을 내서 어느 정도 조금 삐대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시즌 제가 한 3년 정도 들고 있었는데 아마 지금 시점이 개미들이 들고 있기가 가장 힘든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지금 바닥이 48,200원인데 이거 깨져버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또 나락으로 빠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더 빠질 수 있는 사실 그런 자리가 맞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빠지지 않고 행보만 해준다고 해도 사실은 다행이다. 쉽게 얘기해서 5만 원만 깨지지 않고 어느 정도 이 저점만 깨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행보 후에 다시 반등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이슈가 필요하다라는 게 여러분들과 저의 어떤 공통적으로 바라고 있는, 그리고 사실적인 모습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코스피는 0.66%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은 0.72%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살펴보면 거래량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이제는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는 종목이 되어 가고 있다는 건데, 그만큼 이제는 테마의 어떤 그런 성격이 사라지고 있는 거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힘이 없는, 거래량이 없으면 사실 주가가 올라가기가 힘들죠. 그래서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로 대응했고 기관에서 매수로 대응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특징 뉴스 빠르게 살펴보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덕분에 사실 돈을 많이 벌었죠. 그 수혜 기업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시젠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2년간 사실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고, 작년 2021년이죠. 사상 최고의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다. 그리고 이 돈 벌었던 것을 가지고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인수합병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영업이익을 가진, 돈을 가진
돈을 바탕으로 해서 기술적인 어떤 기술 발전 그리고 인재들의 영입 이런 것들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특히나 뭐 다른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봐야 될 종목은 시젠입니다. 시젠 같은 경우 대대적인 R&D 연구개발 확대를 많이 했고 여기에 영업이익을 많이 썼습니다. 750억이라는 금액을 집행을 했고 2019년에 98억 원이라는 것을 대비해서 7.5배 늘어났죠. 인력도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과거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내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내기라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무런 어떤 결과물이 없죠. 계속적으로 모내기를 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됐을 때 이제 추수를 하는 그런 계절인데 지금 현재 시즌이 또 벌어놓은 돈으로 모내기를 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다려야 될 거는 여름이 지나서 가을이 올 때까지 어떤 긴 호흡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인내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즌 같은 경우는 경부부암, 성매개체 감염증, 그리고 호흡기 질환 등 다양한 진단 시약 개발, 장비 개발에 돈을 아낌없이 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주가가 못 가는 이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물론 시젠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누구보다도 다 잘 알고 있고 기술력이 뛰어나다라는 것들도 다 잘 알고 있는데 이 주가가 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보다 어떤 테마성, 이슈성 그런 공시들이 필요하죠. 근데 시젠이 한 가지 정말 단점이라면 단점인 게 그러한 것들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벗어나려면 M&A라든지 이런 것들을 빠르게 공격적으로 해야 되고 지금 주가를 올리기 위한 어떤 다양한 방안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사실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답답한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미국 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다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눌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점에서 계속적으로 물량을 모아주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위중증 사망자 수 국내에서도 이번 주면 꺾일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코로나에 걸려봤지만 사실은 과거 대비 그렇게 이제 공포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단키트에 대한 어떤 중요도가 많이 희석된 것은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과거에 계속적으로 코로나에 대해서 말이 많았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이렇게 신고가를 찍고 내려온 종목들이 많았죠. 휴마시스라든지 SD바이오센서 같은 경우는 신고가 이상을 찍고 폭등을 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시젠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가 끝난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땐 코로나는 끝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진단키트가 지금처럼 이렇게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는 시점은 끝났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는 시젠이 과연 가지고 있는 돈으로 어떤 곳에 M&A를 공격적으로 할 건지 뭐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지금 최근에 쌍용 자동차 에디슨이라든지 다른 어떤 기업들이 쌍용 자동차에 대한 이슈를 타고 주가가 이렇게 날개 달리듯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시젠도 저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젠 같은 경우는 사실 자본금도 있죠. 엉뚱한 얘기지만 그런 액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미크론 스텔스 결합이 더 변종 XE라는 게 새롭게 나왔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이런 뉴스가 뜨면 진단키트 종목들이 이렇게 한 번씩 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이런 뉴스가 뜨더라도 주가가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더 이상 코로나에 대한 어떤 테마에서 벗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적으로 퍼지고 있는 게 팩트긴 한데 사람들의 인식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사망률 같은 경우 많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는 주식에서 시장에서 미래에 대한 쉽게 얘기한 어떤 리오프닝주가 조금 더 각광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언제 한번 또다시 시즌이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
모습들도 많겠지만 우리가 테마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떤 질병이 다시 나오는 그 타이밍밖에 없어요. 근데 그 타이밍이 아니더라도 이 테마를 벗어나는 현재 올해가 제가 봤을 때는 테마를 벗어나는 시점인데, 테마를 벗어나고 테마가 아닌 무언가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M&A 그런 것들이 어떤 이슈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돈은 있는데 여러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것들은 2022년 미국 시장을 상대로 해서 점유율을 얼마만큼 가지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뉴스들을 계속적으로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영국에서는 감염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전파력도 더 나오고 있다라고 하지만 확실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독감처럼 계절성 어떤 질병으로 변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국내에서도 사실은 5명 중에 1명은 감염이 됐기 때문에 더 무감각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는 모내기 상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이제 여름과 가을이 됐을 때 이 가을에 여러분과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고, 그때 되면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는 이 모습들이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 했었구나 라고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즌 사실 영상 찍는 게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찍지 말까라는 생각도 사실 많이 드는데, 제가 시즌 영상을 정말 오랫동안 찍었고 아직까지 시즌을 들고 계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서 뭐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래도 제 생각, 그리고 아직까지 제가 매도를 다 하지 않았죠. 그래서 들고 있고 현재는 좋은 모습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떤 관심이 없을 때 오히려 어느 정도 저점일 때 모아주는 모습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고점에 있기 때문에 물량 비중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실을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게 아닌 분들의 입장에서는 분할 매도, 분할 매수를 접근한다면 트리플C 2023년, 2024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 중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